안녕하세요. 카통형 조디터입니다. 지난주에 신형 산타페와 소렌토 가격이 전부 공개가 됐죠. 그런데 이번에 가격표를 보니까 그동안 예상했던 거랑은 양상이 완전히 정반대라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지금 현재 두 차량의 가격이랑 상품성을 비교해보면 온도차가 꽤 있어요. 산타페의 경우 적당한 가격 인상폭에 상당히 괜찮은 구성을 갖추고 나와가지고 깡통을 사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상품성을 갖췄거든요. 근데 반면에 소렌토는 가격은 올릴 대로 올려놓고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기본 구성에서 한두 개씩 빼거나 A를 하려면 B 옵션을 무조건 선택해야 하는 이런 식으로 옵션 장난질을 심하게 쳐놔서 자꾸 상위 트림으로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정확히 이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트림까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두 차량의 트림별 시작가를 간단하게 비교해 볼게요. 먼저 가솔린 2.5리터 기준으로 보면 산타페의 시작 트림인 익스클루시브는 3,546만원이고요. 소렌토의 시작 트림인 프레스티지는 3,506만원입니다. 중간 트림인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로 오면 산타페가 3,794만원, 소렌토가 3,822만원이고요. 최상위 트림인 산타페 캘리그래피는 4,373만원, 소렌토는 시그니처가 4,104만원이고 거기에 디자인 디테일만 업그레이드된 그래비티가 4,193만원이에요. 일단 이 가솔린 가격표만 보면 좀 재미가 있는 게 시작 트림은 소렌토가 살짝 저렴하긴 한데 중간 트림은 오히려 산타페가 더 쌉니다. 그리고 최상위 트림으로 오면 산타페가 소렌토보다 상당히 큰 폭으로 비싸지는 이런 그림이죠. 그럼 이번에는 하이브리드 4륜 모델을 기준으로 가격을 살펴볼게요. 산타페 익스클루시브가 4,254만원이고요. 소렌토 프레스티지가 4,161만원입니다. 중간 트림인 산타페 프레스티지와 소렌토 노블레스가 각각 4,502만원과 4,488만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최상위 트림으로 가면 산타페는 캘리그래피가 5,036만원이고 소렌토는 시그니처가 4,742만원에 그래비티가 4,831만원으로 이렇게 가격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하이브리드 가격표도 가솔린 모델과 비슷한 패턴이 하나 있어요. 바로 중간 트림에서 가격 격차가 제일 적다는 건데요. 가솔린은 아예 산타페 가격이 더 저렴하고요. 4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 산타페가 세 가지 트림이 모두 소렌토보다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중간 트림의 경우 14만원 정도로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다만 최상위 트림으로 가면 가솔린이랑 하이브리드가 각각 2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이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깡통이나 중간 트림 정도에서 구매를 한다면 산타페, 그리고 최상위 트림으로 간다면 소렌토가 조금 더 경제적인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번에 두 차량의 가격표를 보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렌토의 옵션 구성인데요. 이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렌토는 이전 모델에서는 기본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따로 마련되어 있던 옵션들이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옵션이랑 강제로 묶어놔가지고 강매를 유도하는 식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소위 말하는 옵션 장난질인데, 물론 제조사들이 상품 기획하는 과정에서 이 판매량이랑 손익계산 같은 것도 따져봐야 하니까 그런 식으로 상품 구성하는 거야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소렌토는 선을 좀 세게 넘었다는 거죠. 이 풀체인지도 아니고 페이스리프트인데 굳이 이걸 이렇게 바꾼다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요. 상위 트림으로 유도하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가장 도드라지는 부분이 이 프레스티지, 그러니까 깡통 트림인데요. 사실 이 기본 트림이라는 거는 우리가 대체로 경제성을 생각해서 차를 좀 저렴하고 가성비 있게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런 트림이잖아요. 그런데 소렌토는 이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원래 과거에는 기본으로 적용되던 옵션들을 빼버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LED인데 현재 페이스리프트 소렌토의 기본 트림에는 LED가 헤드램프랑 주간주행 등 한 이 정도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전 소렌토 프레스티지에서는 리어 콤비 램프랑 턴 시그널도 다 LED가 기본이었어요. 그리고 지붕 위에 달리는 루프렉, 이것도 이전 프레스티지 트림에서는 기본으로 딸려서 나왔었는데 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따로 추가를 해야 넣어주는 옵션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설상가상으로 기아는 이 옵션들을 되게 교묘하게 묶어놔가지고 자꾸 상위 트림으로 넘어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SUV는 누가 사죠? 보통 패밀리카로 쓰고 아웃도어나 레저를 즐기는 그런 분들이 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루프렉 같은 장치는 자전거 거치대라던가 루프박스 같은 거 설치할 때 굉장히 중요한 옵션인데, 이게 사실 천장에 결속
결속하는 간단한 구조물이니까 그냥 루프렉만 따로 추가할 수 있게 옵션을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기아는 이 루프렉을 LED 램프랑 20인치 휠까지 들어가는 124만원짜리 스타일 옵션으로 같이 묶어놔 버렸어요. 물론 노블레스로 올라가면 이 루프렉이 기본으로 제공이 되면서 스타일 옵션 가격이 114만원으로 다운이 되긴 하는데요. 이 반대로 말하자면 이건 루프렉 옵션가가 10만원 정도밖에 안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만약 내가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루프렉이 진짜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은 그 10만원짜리 루프렉 하나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124만원짜리 옵션을 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 이 옵션도 문제가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는 무조건 루프렉이 있어야만 넣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앞에서도 제가 말했지만 프레스티지 트림은 124만원짜리 스타일 옵션을 적용해야 이 루프렉을 넣어주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만약에 파노라마 선루프 하나만 넣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124만원짜리 스타일 옵션에 109만원짜리 선루프를 더해서 총 233만원을 더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래버리면 지금 가격이 3,739만원이 되거든요. 이러면 3,822만원짜리 노블레스 트림이랑 별 차이가 없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빌트인 캠, 소렌토는 얘네 둘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119만원짜리 옵션 하나로 묶어놨어요. 근데 또 이 옵션을 선택하려면 12.3인치 클러스터가 필요한데 프레스티지에서는 이걸 또 59만원짜리 추가 옵션으로 빼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빌트인 캠 둘 중에 하나만 넣고 싶은 사람도 결국은 12.3인치 클러스터부터 시작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빌트인 캠이 모두 묶인 옵션을 강제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벌써 옵션 가격만 178만원이 돼버리는 건데 자연히 3,800만원짜리 노블레스 트림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아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하위 트림에서는 옵션을 이렇게 막 다발로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비싼 트림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이 굉장히 노골적인 패키징을 했다는 거죠. 반면에 산타페는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장난질이 거의 없습니다. 옵션 같은 경우는 하나씩 디테일하게 쪼개놔서 이 필요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좀 여유를 만들어놨어요. 먼저 썬루프 같은 경우 산타페도 깡통인 익스클루시브 트림엔 루프렉이 빠져있긴 한데요. 대신 이걸 어디 이상한 데다 끼워넣지 않고 썬루프랑 같이 99만원짜리 옵션 하나로 묶어놔서 합리적으로 딱 썬루프만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빌트인 캠이랑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것도 하나로 묶어놓지 않고 각각 45만원짜리 59만원짜리 옵션으로 따로 분리시켜놨고요. 신형 산타페에서 주목받았던 스마트폰 듀얼 무선 충전, 이거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적용되거든요. 그런데 익스클루시브도 45만원짜리 플래티넘 옵션을 추가하면 디지털 키랑 함께 듀얼 충전 기능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동승석 전동 시트도 20만원짜리 별도 옵션으로 따로 빼놨고요. 이런 거 보면 상품 구성에서 느껴지는 뉘앙스가 소렌토와는 좀 180도 다른 분위기예요. 이 소렌토는 뭐랄까, 몇 년 동안 너무 잘 팔리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 배짱 장사하는 느낌이죠.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이렇게 옵션을 묶어놓고 강매를 하는 이런 느낌이라면, 이 산타페는 디자인 반응이 너무 호불호가 갈리다 보니까 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가격까지 올리고 옵션 장난까지 하면 진짜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알아서 먼저 넙죽 엎드린 그런 느낌이에요. 옵션 구성을 잘게 쪼개놔서 이 소비자들 입맛에 맞게 만들어놨으니까 아이고 취향에 맞게 선택하십시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처음에 했던 예상과 다르게 이 가격표랑 자세한 재원이 나오고 나니까 저는 오히려 상품성도 좋고 옵션 선택지의 자유도가 높은 산타페에 점수를 더 주고 싶더라고요. 이걸 토대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트림을 꼽아보자면 먼저 산타페는 깡통인 익스클루시브도 상품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 하이테크 플러스 정도만 추가해도 딱히 부족함을 느끼진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2.5리터 가솔린이 3,670만원, 하이브리드로 가면 4,155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4륜 H트랙 옵션은 필요에 따라서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전장비랑 주행보조장치가 필요하신 분들은 프레스티지 트림에 스마트 센스 한 이 정도만 추가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가솔린이 3,873만원, 하이브리드가 4,358만원이라는 가격표가 나오네요. 반면에 소렌토의 경우에는 정확히 어떤 옵션을 넣어라 이런 것보다는 일단 프레스티지 트림은 제외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제조사의 의도대로 가는 건데 이 구성을 보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썬루프 장착하려면 무조건 스타일 옵션을 세트로 넣어야 되고, 그리고 빌트인 캠이나 헤드업 디스플레이 둘 중에 하나만 넣으려고 해도 이 두 개가 하나로 묶여있는 데다가 심지어 12.3인치 클러스터까지 강제로 추가를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깡통은 옵션 선택의 자유도가 엄청 떨어져요. 자연스럽게 강매를 권하고 이 상위 트림으로 유도를 하는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블레스나 시그니처를 고려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러니까 기아의 의도가 너무 빤히 보이는 게 괜히 좀 빈정이 상해가지고 그냥 산타페로 마음이 확 변할 것 같기도 한데
뭐 아시죠?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라는 거. 어쨌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카통형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카통형 에디터 조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